한동석이 마광숙을 꽃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예쁜 여인으로 보게 되어 동석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어지고 페스타에서 독수리 술도가가 추천되어 대박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한동석은 독고타기 뇌까린 말이 좀처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광숙, 뼛속까지 계산적인 꽃뱀이지요.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는 여자라니까요. 한동석은 쉽게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자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광숙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솔직함, 강인함, 그리고 헌신적인 마음에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독고탁의 말이 더욱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한편 한동석에게는 마광숙을 향한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로 그녀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LX 호텔에서 곧 개최될 페스타 때문이었습니다. 이 페스타를 통해 독수리 술도가의 장광주를 선보이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동석의 입장에서는 호텔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마광숙이 정말 꽃뱀이라면 페스타에 독수리 술도가를 추천할 수 없다. 하지만 장광주를 포기할 수도 없어. 완벽주의자인 한동석에게 사생활이 복잡하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마광숙의 실체를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꽃뱀인지 아니면 순수한 여자인지. 그러던 어느 날 한동석은 마광숙의 어머니 친구로부터 그녀의 맞선 일정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맞선 대화 내용을 엿듣고 그녀의 꽃뱀 여부를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맞선에서 그녀의 진심을 알아낼 수 있을 거야. 돈을 밝히는 여자라면 분명히 티가 날 거야. 마광숙은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LX 호텔 커피숍에서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는 다르게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말끔한 슈트를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동석은 팜플렛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몰래 마광숙과 남자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마광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광숙 씨,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제 이상형과 똑 닮았어요. 마광숙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도 정말 잘생기셨네요. 립서비스는 덤인가요? 남자는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마광숙 씨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마광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고 밑으로 시동생이 4명이나 있어요. 남자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4명씩이나요? 많군요. 결혼하면 저와 같이 사실 수 있으세요? 마광숙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술독가를 운영해야 해요. 그리고 시동생들을 보살펴줘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술도가를 운영하면서 그들을 챙기고 싶어요. 남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10일 만에 남편을 잃었으면 시동생들은 이제 그만 챙기고 깨끗하게 몸만 빠져나와서 저하고 같이 살러 가요. 마광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시동생들도 돌봐야 하고 술도가도 계속하고 싶어요. 남자는 다혈질적인 성격을 드러내며 격분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결혼하면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동생들은 알아서 살아가라고 해요. 왜 쓸데없이 짐을 떠안고 살려고 하는 겁니까? 마광숙은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쪽이야말로 왜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시동생들은 제 가족이에요. 가족을 버릴 수는 없어요. 남자는 더욱 격렬하게 화를 냈습니다. 진짜 어이없네.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완전히 골치 아프잖아. 마광숙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저는 골치 아픈 여자예요. 당신 같은 속물은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남자는 비웃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잘 가세요. 평생 술도가에서 술이나 팔며 사세요. 마광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싸울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남자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평생 돈만 쫓아다니며 사세요. 저는 당신처럼 천박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커피숍을 나갔습니다. 마광숙은 허탈한 표정으로 빈잔을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잔처럼 그녀의 마음도 텅 비어있는 듯했습니다. 옆에서 몰래 대화를 엿듣고 있던 한동석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며칠 전 독고탁으로부터는 마광숙 대표가 꽃뱀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직접 호텔 밖에서 마광숙 대표와 동서가 술도가 상속을 놓고 서로 싸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은 돈보다 가족과 술도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었습니다.
마광숙, 저 여자는 대체 어떤 여자일까? 한동석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겨우 한 번의 맞선 대화를 들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또 다른 맞선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동석은 다음 맞선에서는 반드시 마광숙의 진심을 파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광숙에게 향하고 있는 복잡한 감정을 애써 외면하며 이 모든 것이 LX 호텔과 페스타의 성공을 위한 일이라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녀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동석은 또 다시 마광숙과 맞선남의 만남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렉스 호텔 야외 테라스에서 진행되는 낭만적인 분위기의 맞선이었습니다. 한동석은 초조한 마음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마광숙 씨, 저는 처음 뵙는 순간부터 당신에게 반했습니다. 결혼해 주십시오. 남자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한동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팜플렛 뒤에 숨어 마광숙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광숙이 남자의 청혼을 거절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변호사님께 호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마광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한동석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도 계속 독수리 술독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동생들도 계속 챙길 수 있게 배려해주세요. 남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마광숙 씨, 그건 좀 곤란합니다. 저는 변호사이고 처갓집 식구들까지 챙기면서 살 자신은 없습니다. 마광숙은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결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자는 마광숙의 단호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쉬운 표정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광숙 씨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남자가 떠나자 마광숙은 씁쓸한 표정으로 테라스 난간에 기대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동석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꽃뱀이 아니었다. 돈을 쫓는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강인한 여자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광숙, 참 종잡을 수 없는 여자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좋아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마광숙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광숙 씨, 괜찮으십니까? 익숙한 목소리의 광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한동석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지금 기분이 엉망이라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마광숙 씨, 잠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술 한잔 하실까요? 광숙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한동석 회장이 왜 자신에게 술을 제안하는 걸까?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지금 술 마실 기분이 아니라서. 마광숙 씨, 술은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광숙 씨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광숙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좋아요, 회장님. 딱 한 잔만 해요. 한동석은 광숙을 데리고 호텔 꼭대기층에 있는 고급 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억압된 욕망과 질투, 그리고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설렘이 두 사람 사이를 묘하게 감돌았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와 술 한잔 기울이는 자리였겠지만 오늘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한동석에게 여인에게 술잔을 대접한다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과 같은 있을 수가 없었던 엄청난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그 차갑고 냉철한 그가 한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광숙 또한 고급진 바에서 항상 냉소적이었던 한동석에게 술잔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따라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강렬한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한동석은 애써 화제를 페스타로 돌렸습니다. 이번 페스타의 독수리 술도가를 추천할 생각입니다. 장광준 세계적인 수준의 술입니다. 분명 귀빈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광숙은 그의 말에 잠시 망설이더니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자 한동석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뇌물 같은 거 안 받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얼마 후 호텔에서는 페스타가 있었으며 행사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습니다. 그곳에서 장광주 시음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장광주는 순식간에 해외 바이어들의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는 단숨에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마광숙은 성공을 자축하며 술도가 직원들과 기뻐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